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주기율표나 원소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벗어나서 이제 일반 화학 중에서 위험물 기능사에 출제되는 화학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량입니다. 열량은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라면에 물을 올려서 열을 가해줘야 끓기 시작하죠. 자,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물이 이쯤에 있겠죠. 액체에 있는 이쯤에. 자, 계속 가열을 해줘야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눈도 이제 어느 정도 햇빛을 받으면 낮에는 살짝 녹다가 온도가 영상으로 되면 완전히 녹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만큼의 열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것이 열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고체가 이렇게 녹는, 고체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눈이 녹을 때, 얼음이 녹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한순간에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엄연하게 따지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는 변하지 않고 그 상태만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야 또 액체가 녹은 물이 쭉 열을 받아서 뜨거워진 상태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런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 구간을 맞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이 부분은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현열이고요.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부분, 녹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이 부분은 또 끓는 점, 끓는 거잖아요. 물이 끓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구간의 열은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 그 1kcal를 쓰는데요. 1kcal의 정의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뭐 하루에 밥을 몇 칼로리나 먹느냐 이런 것들 계산을 할 때 쓰이는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량의 의미는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1kcal의 경우에는 이제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고, 물이 끓는데 필요한 그 수치, 물은 어느 정도 열이 있어야 끓는지 그 기준은 이제 1도씩 1kg을 올릴 때 1이 필요하고요. 물의 자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액체가 기체로 됐을 때, 그러니까 물이 기체로 될 때는 1kg당 539kcal가 필요합니다. 자, 540으로 기억하셔도 큰 상관은 없고요. 얼음의 자멸, 얼음에서 물로 녹을 때, 눈이 녹을 때, 이런 때 80kcal가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어디에 쓰이냐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쓰이는데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현열 구간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우리가 시멘트라고도 하는데 CMT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르기 쉽게 시멘트라고도 합니다. 온도가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량을 구할 때는 이 C가 앞에서 봤던 1kcal/kg/도씨에 해당하는 그 비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 비열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물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몇 도씨에서 몇 도씨로 옮겨졌는지를 대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멸의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멸에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람다라고도 부르는데, 자, 아까 보시면 물의 자멸은 539였고 얼음의 자멸은 80이었죠. 그래서 자, 물에 539가 있는데 물이 한 10kg가 있다. 어떤 거는 물이 1kg가 있다. 10kg인 물이 끓는 것보다 1kg가 있는 게 더 빨리 끓겠죠. 그 이유가 바로 자멸의 양이, 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 물의 잠열이 539고 얼음의 잠열이 80인데 얼음보다 물의 잠열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얼음을 녹일 때는 조금만 따뜻해도 그냥 쉽게 녹아버리는 반면에 물을 끓일 때는 물 끓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다른 것들이 끓는 것보다 물이 끓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잠열이 크기 때문인데, 물의 온도를 올릴 때, 물을 끓게 만들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이유가 됩니다. 물의 잠열이 539다라는 건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면, 물의 증발 잠열이 크다. 증발 잠열이 커서 자, 주변의 온도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주변의 온도를 흡수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나면 일반적으로는 물을 뿌려서 불을 끈다. 거기랑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필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게 한 번씩 꼭 출제가 되고는 합니다. 자,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멘트랑 람다 M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문제가 지금 물이 있고요. 물이 수증기가 됐다는 거죠. 물은 20도씨에서 출발을 해서 몇 도씨까지 갔겠어요? 100도씨까지 갔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실온의 물이고 이쪽은 뜨거운 물이 된 거죠. 자, 이 상태는 수증기가 아니에요. 언제 수증기가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물이 잠열을 거쳐서 수증기가 된 이 상태를 거쳐야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을 다 고려를 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자, 이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은 우리가 현열로 부르고요. 그리고 온도는 변화하지 않지만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은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열은 시멘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곱하기 100 곱하기 온도의 변화, 즉 10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몇 도씨의 변화가 생긴 건가요? 80도씨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80도씨. 그 다음에 잠열은 이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에 필요한 열량이 539. 1kg당 539이기 때문에 100kg가 있어서 540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540 곱하기 100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40을 해준 이유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자, 539로 하나 540으로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둘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는 문제에서 준 걸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현열, 잠열까지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62,000kcal가 나와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반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량을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열량을 주고 온도가 몇 도씨가 되겠는지 거꾸로 구하는 문제죠. 자, 열량이 8,000J이다. 그러면 자, 시멘트 중에서 이쪽이 8,000J이 되는 거고요. 열량 Q, C, M, 델타 T 중에서 자, C가 이 비열에 해당하는 단위가 조금 칼로리가 아니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줄의 그램점 도씨고요. M은 질량을 뜻하기 때문에 100g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자, 어떤 온도가 되는지 15도씨부터 몇 도씨가 될지 여기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온도차가 몇 도가 될 건지 계산을 해보자면, 자, 8,000에다가 2랑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x-15가 40이 됩니다. 40이 되는 이유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부분을 구해주기 위해서 2랑 100을 이항을 해주기 때문에 2 곱하기 100분의 8,000을 해서 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40이라는 뜻은 15도씨부터 40도씨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5도씨보다 40도씨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수식으로 보자면 x-15가 40이니까
X는 5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기름 온도는 55도가 된다. 자, 보통 이쪽을 주고 이렇게 구하는 게 많았던 문제의 경향이었다면 이 문제는 여기를 주고 이 T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영 이해가 안 된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화학을 좀 해봤고 이거를 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 좀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윗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고 아래 문제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 파트가 위험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기보다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파트 6까지 다 한번 훑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지금 내용들이 생소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이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쭉 진행을 해 주세요. 자, 다음은 밀도와 비중입니다. 비열은 사실 위험물에서 큰 파트는 아닌데 밀도랑 비중은 필기, 실기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독의 문제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데 힌트를 얻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자, 밀도랑 비중은 비슷한 개념인데 같은 뜻은 아닙니다. 자, 같은 뜻은 아니에요. 자, 밀도라는 것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는 학생들이 10명 있고 어떤 교실에는 40명이 있어요. 어디가 더 밀도가 높은 거냐면 이쪽이 더 밀도가 높은 겁니다. 자, 즉 밀도라는 것은 일정한 부피에 질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이것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위험물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장 자체로 보시면 돼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므로 자,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분자량을 구해서 그램을 붙여주면 증기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부피분의 질량 22.4분의 분자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비중이라는 것은 밀도끼리 비교를 한 것이 비중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이렇게 그램 퍼 리터로 단위가 있는 반면에 비중은 어떤 밀도랑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위가 같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누구랑 밀도를 비교하냐면 물하고 밀도를 비교합니다. 자, 물의 밀도가 1kg per 리터인데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고체나 액체가 몇인지 그 밀도를 비교하는 것이 비중이고요. 그래서 어떤 위험물의 비중이 1.49다. 비중이 1.49다라고 하면은 이 위험물의 밀도가 1.49g per 리터이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중은 1하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1분의 1.49예요. 1분의 1.49. 물이 1이고 이 물질의 밀도 자체가 1.49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중이 1.49다 그러면 이 물질은 1.49g per 리터다. 또 다른 예시로 어떤 물질의 비중이 2.53이다 하면은 이 물질의 밀도는 2.53g per 리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위를 붙여서 생각하시면 물질의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체의 비중을 비교할 때는 공기랑 비교를 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22.4분의 29g인데요. 자, 공기의 무게가 29g이기 때문에 22.4분의 29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기의 밀도는 공기 부피분의 공기 분자량
그리고 어떤 기체의 밀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체 부피분의 분자량을 하는데, 자, 기체는 항상 부피가 일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둘이 소거가 될 수 있고 약분이 될 수 있고, 뭐만 남게 되냐면 공기 분자량분의 기체 분자량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증기 비중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증기 비중은 항상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거예요. 이 내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증기 비중을 구할 때는 앞으로 29분의 분자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체는 공기랑 밀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부피가 서로 약분이 되면서 공기 분자량분의 기체 분자량으로 하는 거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이다 라고만 해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부분, 밀도랑 비중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위험물을 합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거다라고 쉽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주었을 때 내가 밀도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중에다가 그램 퍼 리터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그게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기체다. 증기 비중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29분의 분자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이론을 끝내신 다음 한 번 더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다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메틸알코올의 지정 수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자, 메틸알코올의 비중은 0.8이다. 자, 비중이 0.8이라는 것은 밀도가 몇이라는 뜻일까요? 자, 일단 메틸알코올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물질이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를 생각해보면 알코올, 술이에요, 술. 술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액체죠. 자,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비중에다가 뭐를 붙이면 밀도가 되느냐? 그램 퍼 리터를 붙이면 밀도가 됩니다. 즉, 메틸알코올이 비중이 0.8이라는 것은 메틸알코올 1리터는 0.8g이다 라는 뜻과 같아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할 때 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밀도를 구할 때 킬로그램 퍼 리터로 해서, 자, 메틸알코올 1리터는 0.8kg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메틸알코올의 지정 수량은 몇 리터냐면 400리터입니다. 자, 400리터는 몇 킬로그램일까? 자, 1리터가 400이 됐으니까 0.8kg도 곱하기 4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320kg이 되는데, 또 다른 풀이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류가 지정수량 400리터라는 것은 파트 4의 위험물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자, 400리터인 것이 몇 킬로그램인지 환산을 하려면 비중에다가 킬로그램 퍼 리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8kg 퍼 리터가 밀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질의 밀도가 0.8kg 퍼 리터이기 때문에 400리터일 때는 이것을 이제 0.8과 곱해서 320kg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중을 얘기할 때 물의 밀도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램 퍼 리터를 붙여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퍼 리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비중에서 밀도를 구할 때 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비중에다가 킬로그램 퍼 리터를 붙여주면 고체, 액체의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활용한 문제가 바로 이 개념 적기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할 때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하면 됩니다. 자, 29분의 분자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증기 비중이 공기 밀도분의 기체 밀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것을 다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29분의 분자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분의 벤젠은 C6H6이라는 위험물이고요. 그래서 C가 6개 있기 때문에 12, 그리고 H가 6개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6을 했을 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2.69가 됩니다. 자, 지금 비중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에서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증기의 밀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증기 비중이랑 증기 밀도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인 반면에 증기 밀도는 22.4리터분의 분자량 g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을 구할 때는 이제 22.4분의 분자량을 해야 되지만 다 밀도끼리 비교하는 거라서 부피는 항상 일정하고 그 안에서 분자량을 비교해 주는 문제입니다. 자, 디에틸에틸은 에틸이 2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식을 가지게 되고요. 원자량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벤젠, 가솔린, 에틸알코올도 모두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원자량의 합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분자량이 제일 큰 가솔린이 증기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은 사실 여러 개의 탄화수소 종류가 일정하게 합쳐져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분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옥탄이라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옥타가 C가 8개인 물질이고 옥탄이라는 것은 H가 2N 플러스 2개,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보다 곱하기 2 플러스 2개만큼 한 거기 때문에 H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분자량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